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구 획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영우 광주 남구청장이 양림동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를 베어낸 것과 관련해 꼭 베어냈어야 했느냐는 지적과 안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해명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영광군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젓갈타운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프로배구단이 조속히 광주로 연고지를 옮겨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부와 남구 선거구를 합친다. 순천과 광양에서 곡성과 구례를 따로 떼낸다. 아직 논의만 무성하지만 이런저런 선거구 개편안이 떠돌면서 이해 득실이 갈린 국회의원들의 주판을 튕기기가 분주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과 보성, 무안과 신안 등 3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쇄 이동 등 선거구의 지각 변동은 물론 인지어 부원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흥보성에다가 장흥, 또 이안이 고흥보성에다가 화순, 제3안이 이제 순천의 일부를 좀 인구를 이렇게 분할하는 그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남 전체 선거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선 자신에게 어떤 조합이 유리할 것인지 표 계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선거구 통합에 대비해서 조직 작업에 나섰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의원 숫자를 최대 369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획기적인 기득권 내려놓기를 먼저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쯤에나 무슨 의원 정수 증오 문제를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총수 등을 확정해 선관위에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달 13일.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광주 양림동은 김현승 시인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김현승 시인은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남겼는데 양림동에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싹둑 잘린 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필 잘린 나무가 있던 자리에 구청장이 사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밑둥부터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어른이 양팔로 앉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자랐던 플라타너스입니다. 주민들은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김현승 시인이 플라타너스라는 시를 남긴 만큼 흔한 나무는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나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바로 앞에 여기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있고 플라타너스 거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베어진 플라타너스 나무 인근에는 김현승 시인이 시상을 떠올렸다는 플라타너스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주 전 이 나무를 자른 건 관할구청인 광주 남구청입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주차된 트럭이 파손되기도 했고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뱉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 수목들을 많이 조성을 하자. 그런데 나무가 있던 땅의 소유주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입니다. 최 청장은 지난 4월에 땅을 매입한 뒤 2층짜리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나 민원보다는 앞마당을 더 많이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해 나무를 벤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기 전 사진을 봐도 이미 가지를 다 잘라버려 추가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최영호 청장은 사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주민 안전 때문에 나무를 뱉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배밭에서 각근을 고쳤었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신안과 영광에는 최근 젓갈타운이 지어졌습니다. 두 곳 모두 100억 원 이상씩 예산을 썼다는데요. 특산품으로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망신을 사게 생겼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에 세워진 신안 게르마늄 젓갈타운입니다. 면적이 축구장 2개를 합한 것보다 넓은 전국 최대 규모 젓갈 유통시설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06억 원을 투입해 젓갈 판매 시설과 저장 시설, 저온 숙성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완공된 건 2013년 7월. 20개 판매장은 간판만 붙었을 뿐 2년째 영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쓰지도 못한 채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입찰을 통해 계약했던 상인 18명 가운데 3명은 입점을 포기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놓고 공사를 해야 돼, 맞지? 근데 진입로를 없이 해놓고.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영광 설도 젓갈타운. 2011년 말부터 22개월 만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2년가량 늦은 43개월이 걸렸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7차례에 걸쳐 66건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20억이 더 들어가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불었는데 정작 아스콘으로 포장해야 할 주차장은 예산이 없어 흙밭입니다. 그런데도 준공 승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년 정도 굉장히 심화를 시켜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문을 열기도 전에 건물 앞 광장은 집안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한 바닷가에 시설물을 짓는데도 건물 지하시설을 만들며 퍼냈던 뻘을 되메우기에 썼기 때문입니다. 입주 못하죠. 입주 안 돼요. 입주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광장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 전부 다 부실공사라. 사정이 이런데도 신안군과 영광군은 젓갈타운이 조만간 정상 운영될 거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까지 2달 동안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태를 조사해 판로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공공구매 상담회를 열어 제품 공급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한국전력 산하에는 프로배구단이 있습니다. 이 본사 이전과 함께 당연히 배구단도 연고지로 옮겨오는 게 마땅할 텐데요.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 작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함과 관련한 내용을 연속 기획보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전 배구단을 둘러싼 현 상황과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정규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 빅스톰 선수들이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한전 빅스톰 배구단의 연고지는 수원. 프로배구 출범과 함께 연고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수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수원이니까. 프로야구단과 프로축구단이 있지만 실내 스포츠 종목에서는 불모지인 광주. 한전 배구단의 광주 이전은 당장 지역민들에게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인기 실내 스포츠인 배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동기 유발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생기니까요. 저는 그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배구단과 연고지인 수원과의 계약은 올해 겨울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광주 지역 체육계는 시즌이 끝나고 내년 중에는 연고지를 광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시즌에는 꼭 광주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배구인들이 시민과 합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한 광주시에 또 하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조속히 자리를 잡아주길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한전 배구단의 광주 이전에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프로팀이다 보니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큰데요.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속공으로 살려냅니다.
한전이 빗가람 도시로 이전한 만큼 배구단도 언젠가는 연고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고지를 옮기자니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홈과 원정 경기를 번갈아 가면서 치러야 하는데 남자 프로 배구팀 연고지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몰려 있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기력 저하 우려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신장이 크기 때문에 이 무릎이라든가 허리들이 상당히 많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할 때, 장거리 이동 시에는. 시즌이 아닐 때는 프로팀이나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광주에는 마땅한 연습 파트너도 없습니다. 전용 훈련장과 전용 숙소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 아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원은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관중이 많은 수도권을 떠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응원해준 수원 팬들과의 의리 때문에도 한전 배구단은 연고지 이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옮겨간 공기업 산하 프로스포츠단의 이전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여자 배구팀은 지난 5월 연고지를 성남에서 경북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도로공사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이패스 배구단 하면은 김천 생각이 날 것이고, 김천 하면은 여자 한국도로공사 배구팀이 생각날 정도로 지역을 연고로 한 스포츠단 운영이 이전 기간과 지역민을 한데 묶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에도 결국 모기업인 한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선착장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착장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선착장에서 유턴하던 중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돌진해 추락한 레저용 차량. 차량에 타고 있던 49살 유모 씨 등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해경과 국가수는 1차적으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루 전 목포에서도 차도선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행인들을 치고 바다로 추락해 8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렸어요.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에다 밟지 않았나 그런 생각. 목포와 완도 등 34개 항로를 오가는 차도선은 모두 50여 척. 최근 3년 동안 서남의 선착장에서만 1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차도선에 차량을 스스로 싣는 과정에서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늘 아찔한 것 같아요. 네, 미끄럽고 물이끼도 많고 턱이 굉장히 심해서 빨리빨리 차를 승선을 하지 못하면 막 그 촉박한 마음에 되게 서두르잖아요. 대부분 좁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선착장에 지형이나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 같은 데 차를 뒤로 해서 들어갈 때 보면 차량 턱이 있고 이렇게 반사경이나 이렇게 운전이 잘 미숙하다 보면 미끄러서 가거나 이렇게 잘못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경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 비상탈출용 망치나 차량 운전석 머리받침대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서 먼저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해경은 폐유를 몰래 버린 선박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기름띠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과 여수시 박람회재단은 밤새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들은 어느 정도 제거됐지만 해안가 바위 틈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은 박람회장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된 행사나 해양 체험 프로그램은 최대한 일정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름 유출 원인을 조사 중인 해경은 사고 당시 오동도 주변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중 하나가 폐유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유종을 사용하는 그런 배들을 지금 범위를 축소해서 책임 있는 선박을 특정해서 추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물선의 기항지와 유람선 부두로 둘러싸인 박람회장. 이번 기름 유출 선박의 검거와 함께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영광경찰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선결제하면 상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대 신용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에 거주하는 40살 김모 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면 블랙박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180만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 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살 친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혓바닥을 내미는 등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리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광주시가 총력 지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지원본부를 통해 남도 방문자 센터 설치와 현장 점검방 운영 등 37개 지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전당 지원본부는 9월 초로 다가온 문화전당 부분 개관과 11월 말로 예정된 정식 개관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분야는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만화이며 주제 대상이 없는 자유공모와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하는 지정 공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공모전에서 일반 부분 대상을 받은 자니 익스프레스는 올해 영화 미니언즈를 비롯한 수많은 애니메이션 히트작을 제작한 해외 제작사에서 장편 영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개달거즈 5강까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만큼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 중요한 경기입니다. 중위권 팀들인 SK, 한화와 차례로 만납니다. 개달거즈 지난주 6연전에서 3승 3패를 거두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타선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홈런 9개를 쏘아 올리며 폭발력을 과시했고 이범호, 나재원 등 중심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후반기 가세한 백용환 선수는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승리를 가져오며 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마지막 6연전은 5강 티켓을 놓고 실질적인 순위 싸움을 펼치는 SK, 한화와 만납니다. 주중 SK전은 홈에서 치러집니다. 기아는 SK를 상대로 올 시즌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표에서는 4경기 차로 한 계단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현, 임준혁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내일은 양현종을 선발로 예고하고 있어 재미있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주말에는 대전으로 가 한화와 맞붙습니다. 5위 한화와는 올 시즌 3승 4패로 열세에 있고 4경기 반차로 뒤처져 있습니다. 타선이 지난주 기세를 이어간다면 변수는 마운드가 될 텐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선발진 변동 없이 스틴슨, 박정수가 선발로 새 외국인 투수 에반 릭은 중간 투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기아와 SK의 시즌 6차전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러집니다. 기아는 임준혁 선수를, SK는 김광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임준혁 선수는 지난 롯데전에 부진을 딛고 오늘은 6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 역시 19일 만에 복귀전으로 중요한 경기인 만큼 두 선수의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기대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중앙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성은정 선수가 US 여자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은정은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미국 선수를 3홀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성은정 선수의 우승으로 중앙여고는 팀 창단 후 미국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5,700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5,7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120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조 30억 원으로 실업자 5만 명을 연봉 2천만 원에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의 대표와 광주 전남 시도지사 등은 오늘 오후 한전본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빛가람 도시 축제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출범했습니다.